여러분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교 8주차에서 2, 3, 4교시에서는 우리 3장에 있는 내용 150번부터 156번까지 7개의 이제 섹션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150, 151번은 그 운영체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152번부터 156번까지는 이제 그 작년까지 데이터 통신이라는 기사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런 중요한 인터넷과 관련된 그 개념하고 그 우리가 네트워크다 그러면 OSI와 뭐 프로토콜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통신 과목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를 갖다 놓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2교시에서는 저희들 환경 변수와 운영 체제의 기본 명령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3교시 때는 인터넷과 OSI 네트워크 관련 장비, 마지막으로 4교시에는 프로토콜과 우리 인터넷의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TCP/IP라고 또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앞에서 운영체제의 이제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유닉스 계열의 또 리눅스가 있고 맥 OS가 있고. 윈도우와 그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어떤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 거기 위에다가 왼쪽에 적어놨죠. 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그 안에 이제 커널이라든지 뭐 관련된 유틸리티를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동작하게 하는데, 얘를 동작하게 하는 그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적인 값들의 모임인데, 이런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겠죠. 얘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유닉스 같은 경우 쉘 프로그래밍, 우리 그 C셀이나 본셀죠. 쉘의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짤 수가 있어요. 쉘 프로그램이라는데 유닉스에서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일 때. 그다음에 이런 변수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그 중요하게 이제 다루진 않지만 이거 설계하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윈도우 상에서 다양한 동적인 기능을 설계하고 화면을 설계하고 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동작하게 하고자 할 때는 요거를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이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환경 변수와 기본 디폴트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별도로 지정 안 하면 항상 이제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얘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시스템의 기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를 부모 프로세서와 자식 프로세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어떤 부모 프로세서 하나의 어떤 수행가는 프로그램 상에서 돌아가는 부모 프로세서의 이런 환경 변수들의 기본적인 값들이 자식 프로세서에도 그대로 변동 없이 상속이 됩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 변수 값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 이제 상속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환경 변수와 사용자 환경 변수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간혹 시험 문제 기사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좀 영어로 좀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all user profile. 이제 그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나 어떠한 그 유닉스에서의 쉘 프로그래밍에서 환경 변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시연에서 정한 그 환경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앞뒤로 %를 쓰고요. 그 유닉스에서는 달러를 이제 씁니다. 앞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의 컴파일러가 얘는 환경 변수로구나. 아니면 이게 사용자 변수로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를 이제 써서 이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할 때, 얘는 사용자가 새로운 정한 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C에서 인티저 뭐 A는 100 이렇게 하잖아요. %를 안 붙이고. 그런 거랑 %A랑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A, %는 환경 변수라는 얘기고, 그 환경 변수는 이미 정해진 이런 변수들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사용자가 새로운 환경 변수를 사용자 계정 내에서 하는 건 만들 수 있지만 시스템 상위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보면 요 시스템 환경 변수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영어를 이제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홈패스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이제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윈도우에 로그인한 사람의 기본적인 폴더죠. 처음 접속했을 때 들어가는 폴더를 이제 홈 폴더, 홈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는 이제 실행 파일을 찾을 때 이제 요 변수로 뭐 해서 그 현재 뭐뭐 a.exe 파일이 어디 있느냐를 찾을 때 이 환경 변수를 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그 패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C 밑에 보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알고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환경 변수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 %라는 게 그 얘기예요. 기본 프로그램의 설치 폴더. 여러분들이 별도로 폴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 아래에 저장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프로그램 파일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뭐 다 그쪽에 저장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드라이브, 그다 영어로 좀 이해를 하시면 오른쪽에 용도가 그 용도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환경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좀 같이 이해하는 게 좋고, 여러분 C 밑에도 보면 %템프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임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예요. 보통 인터넷 다운로드 파일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다운로드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다운로드 안 하고 그냥 바로 실행하는 경우 이 템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윈도우 탐색기의 파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템프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제 삭제가 되게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임시, 템퍼러리라는 말이니까 임시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유저네임이라는 거, 로그인한 사람의 계정의 이름.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 그 기본적인 컴퓨터 오른쪽 마우스로 보면 컴퓨터에 잡으면 여러분들이 계정 이름이 다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쪽 아래 제가 적어놨죠. 홈패스. 뭐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홈패스, 그 다음에 패스, 시스템 루트, 템프, 유저네임 이 정도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유닉스와 리눅스는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OS에도 말씀드렸죠. 유닉스가 이제 먼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허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 도스가 유닉스가 그대로 뺏겼다. 이게 왜냐하면 환경 변수 이름이 거의 동일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닉스가 이제 지금은 엑스터미널이라 해서 GUI 기반의 그 어떤 그 처리도 가능하게 하지만 유닉스가 다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도스처럼 그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 사용자 입력을 키보드로 해서 이제 다 운영체제를 사용했었던 거입니다.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러한 어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GUI보다 많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우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원해주는 이제 앱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X 윈도우라는 게 X 터미널,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달러 디스플레이. 그 유닉스와 리눅스에서는 환경 변수랑 사용자 변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달러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를 이제 보면 컴파일러가 얘는 이제 뭐 환경 변수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홈이라는 거,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고, 그다음에 패스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패스, 실행 파일을 찾는 경로고, 뭐 쉘 프롬프트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닉스 접속하면 깜빡거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앞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치기 전에 나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 뭐 이 안에다가 이제 현재 내가 어느 폴더 어느의 경로상에 있느냐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PWD, 죠? Present 뭐 그 워킹 디렉토리. 영어의 약자인데 그 PWD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한 터미널 타입이 뭐냐? 달러 터미널, 달러 유저, 사용자 이름, 계정 이름. 그래서 요 유닉스에서도 환경 변수에 대한 문제들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영어죠 역시.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외워두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윈도우의 기본적인 명령어,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는 환경 변수고, 요거는 이제 그 도스죠, 도스. 우리가 명령 커맨드 창, cmd라고 치면 그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서 치는 명령어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요거를 거의 안 쓰죠. 안 쓰는데,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방법이. 근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익숙한 건 GUI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 도스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스창에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법이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거, 이게 GUI 방법이에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제 땡기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파일을 어디다가 이제 옮기고 이러죠. 대부분 마우스를 쓰죠. 그래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 파일 복사하는 거, 오른쪽 마우스를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GUI 방법,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CLI에서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파일 복사를 여러분들이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를 도스창에서 할 수가 있어요. 카피라는 명령어를 써서 카피 A, B 이러면 A 파일을 B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몇 가지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dir. dir 이러면 현재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뭐가 있는지 폴더를 포함해서 보여줘요. 그렇죠? 그 카피라는 거 복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게 del이면 delete, 지워버리는 거. delete 파일 이름 이러면 파일을 지워버려요. make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 md. 영어의 약어를 많이 씁니다. change 디렉토리. 디렉토리라는 건 폴더예요. 폴더를 어디로 옮겨라. 그 다음에 클리어 스크린이라고 CLS. 그렇죠? 도스창에 있었던 작업했던 내용 그 명령어들을 클리어 CLS 하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맨 프롬프트가 맨 위로 올라가요. find라는 거 파일을 찾는 거고, 체크 디스크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 포맷 이거는 이제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되죠. 다 날라가 버려요. 포맷이 이러면 초기화시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다라고 하죠. 속된 말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맷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move 이런 거 파일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대부분 또 유닉스에서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유닉스 명령어가 나올 텐데 그 명령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닉스를 그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때 논의가 됐었어요. 도스가. 그래서 이제 윈도우라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먼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 논쟁의 여지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CLI의 명령어를 가지고 포맷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게 그 유닉스 명령어랑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유사하기 때문에 그 요것보다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명령어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쉘 상에서 동작하는 건데 그냥 이제 뭐 도스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유닉스는 커널 위에 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쨌든 파일을 조작하거나 파일을 만들거나 디렉토리를 이제 옮기거나 폴더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프로세서를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뭐 파일을 보거나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전체를 어디로 옮기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명령어들을 참 많이 써요. 그다음에 소유 권한을 지정할 때도 이제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많이 좀 외워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유닉스 명령어는 지금도 그 C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유닉스 운영체제 자체가 다 C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유닉스는 보통 이제 서버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거에 이제 운영체제로 보통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어서 그 엑스터미널로 이제 그 어떤 GUI 기반의 그 운영체제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CLI 기반으로 간단한 거는 금방금방 이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윈도우보다 더 빨리 또 더 자주 사용하는 GUI보다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좀 외우셔야 돼요. 많이 쓰는 거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cat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cat 영어가 CAT, calculate라는 건데 작성하다, 표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cat이라고 하면 cat 파일 하면 파일의 내용을 보여줘요. 화면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VI 명령어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작성하는 건 VI인데, 어쨌든 이제 VI로 작성된 문서를 이제 cat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cat이라고 그러고, change 모드는 이제 그 chmod, 이거 change 모드의 이제 약자인데, 어떠한 그 사용자별로, 이제 그 여러분들 유닉스의 장점이 어떤 그 파일, 어떤 보안적인 면이 상당히 윈도우보다 좀 강하죠. 그래서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파일과 관리자 외에 뭐 A 그룹에 속한 사람, B 그룹에 속한 사람을 서로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A라는 파일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B라는 파일은 B라는 파일은 뭐 어떤 부서에서는 읽기만 가능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읽고 쓰고 가능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뭐 읽고 쓰고 실행까지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좀 유닉스에서 그 어떤 서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는 관리자의 권한이죠. 관리자가 그걸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A라는 파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라. 어떤 사람한텐 뭐 그거를 수정하게끔 해라.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를 실행 파일인 경우, 어떤 사람은 실행만 하게 해라. 그렇죠? 보거나 쓰기가 불가능하게 해라.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포함해.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보안 관리적 요소들이 유닉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서버급의 이제 운영체제는 대부분 다 윈도우보다 유닉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클라이언트 이런 사용자들은 대부분 다 윈도우즈를 쓰죠. 여러 컴퓨터들이. 맥 컴퓨터가 아니면 다 유닉스를 쓰고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다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 유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닉스 서버를 샀을 때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CP죠. 카피. 파일 복사하는 거. 카피 A, B. 이게 앞에서 나왔었거나 동일한 거죠. 앞에서는 동일한 COPY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CP라고 한 거고. EXEG는 execution.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exec라고 하는 거고, find는 파일 찾을 때, 여러 이제 어떤 A라는 파일을 찾을 때 find A면 모든 폴더 안에 있는 것들 중에 A라는 파일을 찾는 거. fork는 fork인데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fork. fsck는 파일 시스템 체크. 약자죠. 이거로 fsck 파일 시스템 체크. 검사하고 뭐 보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ls는 리스트라는 거예요. dir하고 비슷하죠. 앞에 파일을 보는 거.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을 현재 위치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데서 어떤 파일이 있고 어떠한 그 폴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ls 하게 되면. rm은 이제 remove 지우는 거고요. wait은 이제 포크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 생성해서 수행되고 있는 동안에 하이 프로세서를 이제 자기 프로세서가 하이 프로세서에 이제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A라는 프로세서가 BCD라는 하이 프로세서로 자식 프로세서로 돼 있다. A라는 프로세서는 BCD가 끝나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wa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어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서 외우시면 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이제 이거 4가지인데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좀 보면 이렇게 이제 명령어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다음 중 어떤 명령어냐. 그 다음에 다음 중에 이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위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명령어들은 실습을 해보면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유닉스에서 그러니까 유닉스 명령어를 찾으라는 거죠.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은 뭐죠? 아까 cat이라고 그랬죠. concatenate의 약자인데 cat. 그러면 이제 3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파일의 보호 모드. 요게 이제 유닉스에서 중요하더라고요. change 모드. chmod. 그죠? change 모드의 약자예요. 모드를 바꾼다. 그죠? 사용 허가를 지정하는 명령. 왜 이게 유닉스에서 어떠한 파일의 권한을 어떤 사용자별로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예요. 그 외에 이제 뭐 파일 시스템 체크, find, cp, copy, 뭐 rm은 remove 이제 삭제하는 거 그렇게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번 문제의 답은 3번이죠. 4번을 볼까요? 4번. 유닉스에 대한 명령어들이 거의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윈도우는 CLI 기반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GUI이기 때문에 그런 윈도우즈의 운영체제였던 기본적인 유틸리티 기능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우리 유닉스 명령어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정리를 하셔서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래서 유닉스에서 기존 파일 시스템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서브 디렉토리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mount에 mount가 올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존 파일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까지 서로 연결할 때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어떤 이제 하나의 파일을 카피할 때는 카피 CP지만 어떤 통째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라 할 때는 mount를 써요. mount. 그렇죠? find는 파일 찾는 거고요. 체크는 이제 fs는 파일 시스템, ck는 체크하는 파일 시스템 체크하는 거 fsck. find는 파일을 찾는 거. wait는 이제 부모 프로세서가 기다리는 거죠. 자식 프로세서가 다 처리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말고 명령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면 오래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fsck를 파일 시스템 체크라고 하면 얘는 파일 시스템을 뭐 체크하는 거로구나라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5번 문제도 볼까요? 파일의 조작 이한 명령어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cp는 이제 파일을 카피하는 거니까 조작하는 게 맞죠. cat은 파일 내용을 보는 거고 rm은 지우는 거죠. 그래서 ls는 파일 조작이 아니에요.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정답 5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cp는 카피, 그 다음에 cat는 그 보다, 그런 영어의 약어고, rm은 remove, 삭제하는 거, 그렇죠? ls는 보는 거, 그렇죠? 그렇게 외워두시길 바라겠고, 6번을 볼까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하는 거, wait이라고 그랬죠, wait, 기다려라. 여기 함수 형태로 적는 거는 이제 파일 안에 있는 인수를 넘겨요. 파일 프로세서에 대한 그 정보 인수를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괄호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find는 파일을 찾는 거고요. fork는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고 exec는 execution이죠. 실행하는 거. 그다음 wait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명령어의 기능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고 그 유의할 거는 그 유닉스 명령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요게 약간은 기능적인 게 동일한 기능이 이제 그 윈도우의 CLI 도수창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있지만 영어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LS가 아니라 윈도우에서는 DIR 뭐 윈도우에서는 COPY인데 유닉스에서는 CP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죠. 다음 주 유닉스 명령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좀 구분해 가면서 서로 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